안녕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혹은 유전적인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중독을 개인의 실패나 도덕적 결함으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표면적인 현상 너머 중독이라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찾아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중독적인 패턴을 가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알코올이었든 쇼핑이었든 혹은 끝없는 소셜미디어 스크롤링이었든 말이죠. 우리는 그 행동이 뭐가 문제였나? 라고 묻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행동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비록 아주 짧은 순간일지라도 당신이 간절히 원했던 무엇을 채워주었나요? 한때 알코올에 의존했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시나마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고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찬 머릿속에 스위치를 잠시 내릴 수 있었습니다.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도망친다. 사람들은 언제 도망치고 싶어 할까요? 바로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중독은 우리가 가진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시도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왜 중독되었는가를 묻지 말고 왜 그토록 아팠는가를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 사람의 유전자를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전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 뇌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유전적으로 더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따라서 이들이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중독에 빠질 가능성 또한 더 높아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뇌의 중요한 두 가지 화학물질, 도파민과 엔도르핀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심지어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를 좇고 있습니다. 바로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짜릿한 쾌감입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회로가 발달하지 못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는 인위적이고 자극적인 방법을 통해 그 결핍을 채우려 하게 됩니다. 뇌 스캔 영상을 보면 포르노 중독자의 뇌는 마약 중독자의 뇌와 거의 동일하게 특정 행위를 할 때마다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솟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명백한 뇌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물질인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엔도르핀은 내인성 모르핀, 즉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마약성 진통제와 같습니다. 엔도르핀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부터 장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뇌에서는 특히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첫째, 엔도르핀은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말이죠. 흥미롭게도 우리 뇌에서 육체적 고통의 괴로움을 느끼는 부위와 정신적 고통, 예를 들어 이별이나 소외감의 아픔을 느끼는 부위가 동일합니다. 엔도르핀은 바로 이 부위에 작용하여 우리의 아픔을 달래줍니다. 둘째, 엔도르핀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팍팍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엔도르핀은 사랑이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을 촉진합니다. 엔도르핀은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느끼는 강한 애착의 중심에 바로 이 엔도르핀이 있습니다. 이 애착이 없다면 아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아기 동물의 뇌에서 엔도르핀 수용체를 제거하면 어미와 떨어져도 울음으로 어미를 찾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야생에서 이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약성 진통제에 중독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의 역경으로 인해 뇌의 엔도르핀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헤로인을 했을 때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에게 헤로인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갈망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랑과 따뜻함, 그리고 안정감의 대체물이었습니다. 결국 중독의 본질은 유전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고통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며 비정상적인 환경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어쩌면 이는 전쟁 후 힘든 시기를 겪으며 앞만 보고 달려와야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극심한 경쟁 속에서 정서적 교감보다 성취를 강요받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ADHD 진단을 받은 아이의 부모라면 약물 치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약물은 때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인 뇌 발달 자체를 돕지는 못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내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를 비난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 아이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하고 연결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미 그곳에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교감이 동반될 때 아이의 뇌는 비로소 최적의 환경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내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어떤 병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야. 중독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치유는 결코 혼자만의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인 지지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명의 중독자 모임과 같은 지지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치심 없이 자신의 아픔과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 수용받는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연대의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동력이 됩니다. 다만 많은 회복 프로그램들이 트라우마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억눌러왔던 감정이나 성향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에 적응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통제해왔던 내면의 모습들이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행동은 내 삶에서 어떤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걸까? 예를 들어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행동, 즉 둠스크롤링을 멈출 수 없다면 그 행동의 목적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불안감과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으로 주의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 자기 자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때
형성된 패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 필요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고통을 피하고 싶은 욕구는 모두 타당합니다. 하지만 그 필요를 채우는 방식이 자신을 해치고 있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건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결국 거의 모든 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로 기결됩니다.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린 강아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강아지가 어떤 개로 성장할지를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동의하실 겁니다. 하물며 강아지보다 무한히 더 복잡하고 섬세한 존재인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중독적인 행동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깊은 욕구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그 필요를 인정하고 그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중독은 개인의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깊은 고통과 어떻게든 연결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간절한 외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어쩌면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할지 모를 소중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깊은 이해를 나누는 것 또한 우리 서로에게 큰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저희가 앞으로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